사업체 단위의 조사에 근거한 것들을 개인 단위로 했는 오류.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주의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생태학적 오류. 자,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는 제일 쉬운 거는 개인의 결과를 뭐 한 거? 집단에 접목시켰는 거. 그러니까 개인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오류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쉽죠? 그러면은 집단에 했는 것을 개인에게 했는 거. 자, 집단을 다른 말로 여기에서 좀 집단 오류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없어요. 이런 오류는 우리 배우지도 않았죠? 자, 집단이라는 단어를 집단이 같이 산다. 같이 산다. 같이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생태계에서 나타난 결론인데 그거를 개인에게 했으니까 생태학적 오류. 자, 앞에 것들을 이해하면은 조금 이해가 환원주의적 오류는 따로 뭐 없으니까 전체를 너무 좀 축약해서 나타내는 것을 환원주의적 오류다. 이렇게 세 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다? 생태학적 오류죠. 집단을 개인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서열 척도의 특징을 모두 짝지어진 것. 서열 척도의 특징으로 모두 짝지어진 것은 A. 응답자는 순서대로 구분할 수가 있다. B.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다. C. 어떤 응답자의 특성이 다른 응답자의 특성보다 몇 배 높아질 수 있다. 정답은 A밖에 없죠. 자,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등간 척도의 특성으로 모두 짝지어진 것은 똑같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답은 4번. A. 없어요? A. A. 똑같이 A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명목 척도의 특징을 서열 척도는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크기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등간 척도의 특징은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비율 척도는 앞에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곱하기 나누기가 된다. 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등간 척도로 바꾸면 이거 정답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는 특징으로는 등간 척도의 특징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이 아닙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안 했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정답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리커터 척도예요. 이게. 자, 일단 요 두 개는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측정 문항으로 변수를 측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측정 문항으로도 측정할 수가 있다. 리커터 척도의 특징이 그런 거죠. 뭐 암변 척도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개로 묻는 게 아니라 딱 하나하나씩 묻거든요. 근데 리커터 척도의 특징이 똑같은 거를 여러 개로 물어서 그것을 뭐 한다라고 했어요. 합하거나 평균을 내준다. 책에서는 그냥 합산한 하나의 값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주로 평균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얘기가 각 문항별로 응답 점수의 총합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쓴다. 우리가 하지 않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요거는 뭐 우리가 따로 하진 않는데 리커터 척도의 특징이 4개로 물었어요. 4개로 물었는데 제가 신뢰도 조사라고 막 얘기를 몇 번 해주기는 했습니다. 똑같은 설문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설문이에요. 똑같은 설문은 아닌데 똑같은 것을 묻기 위해서 비슷하게 설문을 한 거죠. 그런데 정답은 없죠. 답이 5번, 5번, 1번, 5번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근데 한 명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몰입에 대해서 물었는데 당신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은 집중 잘 하십니까? 당신은 몰입을 잘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여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한다. 매우 그렇다. 나는 어디에 집중 잘한다. 매우 그렇다. 나는 뭐 하나를 하면은 계속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랑 얘들이랑 같은 거를 묻는 걸까요? 다른 거를 묻는 걸까요? 그거를 찾는 게 신뢰도거든요. 네. 그래서
물었는데 아니면은 삭제해도 돼요. 왜냐면 같은 뜻이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우리가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지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 문제에서는 요거는 일단 이런 질문은 안 나올 거예요. 일단은 그냥 설명만 해주려고 한 거고. 이렇게 리커터 축구가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 이 두 개는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들이니까 이 두 개를 위주로 해서 질문이 나갈 겁니다. 자, 다음 질의응답 문제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인, 기업,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개인, 2번 기업, 3번 정부. 자, 정답은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명확하죠, 그래도? 조사자의 임의로 응답자들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나요? 임의로 뭐 어떤 가정이 나왔는 그런 거 없죠? 대답 가능한 응답이 모두 제시되었나요? 모두 제시되었나요? 자, 만약에 나는 환경오염이 아무리 봐도 주변 국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 그런 사람 어떻게 대답해요? 여기에서는 대답 못하잖아요. 아, 그래요? 항상 이런 문제 있으면 뭐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4번 기타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네. 5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 5번 응답자의 답변을 어디에서 유도를 했나요? 기타가 없고 개인 기업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중 이것 때문에 5번이라고. 중. 근데 그거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따지면 맞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가장 적합한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요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봅시다. 세 개 중에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해도 세 개 중에 어디냐?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아요. 좀 더 유도를 하려면은 앞에다가 이런 문장이 있으면 유도된 거죠. 정부가 요즘 폐기물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면은 이거는 5번이 정답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앞에다가 아예 대놓고 답변을 유도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만약에 여기 기타가 있었으면 여기도 기타 중 이렇게 나갔겠죠. 지금 여기에는 이미 기타가 없는 거에서 문제가 된 거죠. 여기에도 지금 없기는 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일단 3번이 먼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됐나요? 네. 자, 다음 중 폐쇄형 응답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얻기 위한 방식이 아닌 것. 이거는 뭐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은 땡큐 하고 받아먹어야 되죠. 뭔가요? 예, 논술형이다. 자, 이것도 이런 문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땡큐. 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 근로자 취업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 모집단을 찾을 수가 없어서 처음에 종교단체를 통해서 소수의 응답자를 찾고, 자, 그 다음에 뭐 했다? 소개받아가지고 했다. 이건 뭐다? 눈덩이 표본 추출이다. 예, 뭐 이런 문제 많았으면 좋겠죠. 이런 거는. 자, 다음 표본 추출 과정. 제일 처음엔 뭐다?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연구에 대한 모집단이 확정돼야 되고, 모집단이 확정됐으면 그 모집단에 대한 표본 프레임이 나와야 되고, 표본 프레임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추출 방법이 결정되고, 추출 방법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크기가 결정되고, 크기가 결정됐으면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요 문제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어떤 사회조사 분석에서 이 문제가 의외로 자주 나오길래 그냥 보여준 거고, 이런 문제는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건 그냥 보너스격인 문제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풀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땡큐하고 받아보십시오. 자, 2,000명의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800명을 썼어. 전체 표집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표집률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전체 중에 어느 정도를 표집했냐.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된다? 나누기 해주면 되죠. 800을 2,000으로 나눠주면은 0.4가 나오면 0.4를 퍼센테이지로 바꿔주면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비행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인데 소년원 재소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라는 제목이 있다라면은 이때 분석 단위는 누구를 분석해야 된다? 자, 비행을 분석해야 되나요? 비행을 분석하는 거는 맞는데 비행을 어떻게 분석해요? 비행을 분석하는 건데 비행을 어떻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음 결정 요인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어떤 건지는 연구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분석하는 것은 아닐 거고 소년원을 분석하는 건가요? 소년원에 있는 재소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분석 대상자니까 소년원을 분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년원을 분석하면 이 집단 단위예요. 연구 단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연구가 됩니다. 아예 지금 여기에서는. 자,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사회 현상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가치 중립성 이건 어디죠? 자연과학. 확률성 확률 사회과학이죠. 자, 자연과학에서는 확률성을 따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개연성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예? 둘 다? 둘 다 아니라고요? 기현성이 뭐였어요? 자, 기현성이 뭐예요? 개연성은 뭐예요? 확실하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성만 만드는. 예,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과학이죠. 맞잖아요. 사회과학이에요. 네, 요거 한번 나중에 다시 보세요. 필연성, 자연과학, 특수성, 특수성은 사회과학이죠. 특수성은 사회과학에만 있죠. 100%가 안 되기 때문에 100% 99.9%가 안 되고 우리는 5% 정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아닌 거는 뭐뭐? 가치 중립성.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가설의 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맞나요? 네, 꼭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예. 동일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없어야 한다.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연관 없는 거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는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오는 거지 웬만해서는 툭 튀어나오는 일은 잘 없습니다. 예,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설은 논리적으로 간결하여야 한다. 맞죠? 가설은 검증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맞죠? 가설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가설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줘요? 신뢰 수준이랑 오차 수준을 다 같이 표시를 해주는 이유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2호 2번 5번. 자, 다음 가설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다. 이거 가설의 형태로 적합한가요? 아니죠. 2번 경력은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의 형태로 적합한가요? 예, 일단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이 문제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2번 일단 제외시켜 볼게요. 3번 경제 성장은 사회 혼란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 맞나요? 이것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네, 일단 요거 되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진다. 이거는 이거는 깔끔하죠. 대학생들의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이거는 가설의 형태가 아니죠. 지금 헷갈리는 게 2번, 3번이에요. 2번, 3번인데 이 문제의 핵심 그거는 이거였어요. 자, 우리가 명제라는 게 있었고 가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이 쓴다라고는 했지만은 좀 두 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명제는 뭐였어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기술했는 거. 가설은 조작적 정의되어 있는 구성 개념과 구성 개념 간의 관계를 잠재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기술했는 거.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 일단 3번은 제외예요. 맞죠? 3번은 제외예요. 2번이 원래는 2번이 정답으로 가려고 했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의견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력은 확실하게 수치화 시킬 수가 있어요. 경력은 수치화하는데 원래는 저게 업무 만족도라고 적었는 건데 업무만 하고 지워졌어요. 업무 해버리니까 이게 수치화하기가 애매해요. 업무 자체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정답은 한 개가 돼야 돼요. 원래는 뭐였냐면은 업무 만족도 이렇게 적으면 업무 만족도는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거는 구성 개념으로 쓴다, 잠재 변수로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만 하기에는 이게 구성 개념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모호할 수가 이거 쓸 수 있기는 한데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틀렸다라고 지금 일단 하겠습니다. 네, 요 문제를.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나요? 이해만 됐으면 돼요. 문제가 틀린 거는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안 틀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회 혼란을 어떻게 수치화하죠? 그러면 자살률이라고 적어버리든가. 지금 저기에는 수치화 너무 커서 개념 지금은 개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개념 수준으로 적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말도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변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개념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맞기는 한데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가설과 명제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는 뭐가 된다? 틀린 건 답이 돼요. 됐죠?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조사 분석에서 실제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요거는 제가 넣다가 실수해서 넣은 거고 원래는 업무 만족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수한 거고 요 네 개는 그대로예요. 따지고 보면 사회조사 분석 그 얘기인즉슨 이거는 틀렸다라는 거 가설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확실해요.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남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서 변수가 될 수 없는 거.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변하는 값을 숫자로 표기하는 거잖아요. 연령 물어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숫자로 표기 가능하죠. 성별 가능은 한데 여기에서는 변수가 될 수 없죠. 모든 답변자가 남성이니까. 직업 종류 프로그래머니까 굳이 필요 없죠. 두 개가 변수로 쓸 수가 없죠. 설문지를 작성되는데 일반적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간결성. 간결해야 되죠. 맞죠? 유도문항 있어서는 안 되죠. 명료성 있어야 되죠. 개방형 문항 피해야 되죠. 상호 배타성 있어서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4번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이게 참 말장난 같은데 자, 거리가 먼 것 두 개잖아요. 먼 것 두 개인데 한 개 해도 됩니다. 한 개 하면은 2번과 4번 중에 뭐가 빠져야 될까요? 4번이 빠져야 되죠. 자,
이거 거리가 먼 거 해서 여기에서 봤었을 때는 이왕이면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이거 꼭 안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한 개만 찾으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정답에서 탈락해도 문제가 없는 게 돼요. 네. 자 다음 중 질문지의 문항으로 가장 적합한 거 두 개는 당신은 운동을 몇 번이나 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몇 번에 대한 똑같은 기준이 없죠. 당신은 올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되죠. 있다 없다 바로 깔끔하게 나오니까. 당신은 극장에 가끔 가십니까? 자, 벌써 안 되죠. 예. 이 4번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당신 회사의 구내식당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묻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연령은 얼마십니까? 이거는 되잖아요. 네, 묻는 게. 자, 다음 중 서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연구 결과, 연구 결과 필요한가요? 아니죠? 안 되죠? 신분, 연구자 신분은 넣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자 특성은 필요 없죠. 응답자 누가 응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가 알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조사기간, 감사문구 넣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네. 다음 중 전수조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던 거니까 보너스 이런 문제 나오면은 보너스. 자 답은 1, 2번 대통령 조사, 인구 청주택 조사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에 해당이 된다. 자 이 문제가 실제 사회조사 분석에서도 쓰이는 문제인데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답은 쉬워요. 답은 쉬운데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일단 A 병원에 대한 분석에서 다음 중 표본 프레임이 모집단보다 큰 경우에 표본 프레임이 모집단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경우인데 1번 환자 기록부를 이용해서 표본을 만드는 경우 괜찮죠? 병원에 있는 환자 기록부가 표본 프레임이에요. 그걸 쓰겠다. 괜찮죠? 2번 A 병원 주변 약국의 고객을 이용하여 표본을 하는 경우. 자, 이거는 왜 안 될까요? 다른 병원에서도 올 수 있고 병원 안 들린 사람들도 올 수 있으니까 모집단 나는 A 병원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데 A 병원보다 더 커져 버렸죠. 그러니까 일단 2번은 아니에요. 3번 환자의 명부를 이용하여 표본을 모집할 경우. 괜찮죠? 환자 명부니까. 괜찮죠? 4번 무선 전화를 걸어서 표본을 모집하는 경우.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5번 병실의 임의로 표본을 모집하는 경우. 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정답은 나왔어요. 2번, 4번은 아닌 게 확실해졌어요. 5번에 여기에서 실제 이거는 지문으로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는 뭐를 묻고 싶었냐면은 표본 프레임이 모집단보다 큰 경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이게 함축이 되어 있어요. A 병원에 대한 분석인데 A 병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주제가 좀 더 줄어들 수는 있다. 대신에 큰 표본 프레임을 잡은 거는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찾아라 이 얘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A 병원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표본 프레임이 안 돼요. 표본 프레임의 특징이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표본 프레임의 특징. 일단 모집단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걸릴 확률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벌써 여기에서 병실을 표본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나는 외래 환자야. 병실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뽑힐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표본 프레임이 안 돼요. 요게 애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런 내용은 빠졌어요. A 병원에 대한 분석인데 A 병원에서 우리는 병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여기 표본 프레임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배제하고 그냥 일단
A 병원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데 A 병원을 넘어선 분석 단계가 있는 걸 찾아라.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말 조금만 바꾸면은 자 A 병원에 대한 분석에서 표본 프레임으로 쓸 수 없는 것은 하면 답이 3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A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하겠다 하면은 답이 몇 개가 돼요? 이것 빼고는 전부 다 정답이 돼요. 맞죠? 이것도 환자 명부 해버리면은 입원 환자 아니고 그냥 일반 병실 환자들도 다 있잖아요. 자, 말 조금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거라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모집단보다 큰 경우만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된 거고 그냥 표본 프레임으로 잘못된 것은 해버리면 이 3개가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어떻기 때문에 A 병원에 대한 분석인데 A 병원 안에서 병실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A 병원보다 더 작아져 버렸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의외로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깐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얘기인즉슨 그런 것들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설명해 두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 조금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거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꼭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3반을 수업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최대한 다 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에 나가면 어떤 반에 안 나가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중 확률표본 추출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거 쉽죠. 확률표본 추출 뭐죠? 단순 무작위, 군집. 또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뭐가 있죠? 칭화. 또 뭐였죠? 단순 무작위의 약간 변형 형태. 아까 나왔었던 거. 체계죠? 표본 추출.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리고 자 비확률 표본 추출은 편의, 할당, 눈덩이 있는데 또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죠? 편의, 할당, 눈덩이. 전문가에 의한 판단 표본 추출이 여기 일단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있다. 자, 다음 자료 수집 방법 중 양적 자료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우리가 이거는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 실제 문제라서 보여주는 건데 이런 문제는 의외로 좀 맞추기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나오더라도 맞추기 쉬울 거예요. 우리는 뭐 가지고만 한다고 했어요? 설문조사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럼 쓸데없이 다른 거 딱 해가지고 문제 내면은 제가 항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른 게 정답이면은 저는 항의를 받겠죠. 우리는 하기를 한 게는 설문조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음은 1번. 이렇게 했고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 한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좀 쉬울 수가 있는데 외워서 들어가면 지금 이거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약간만 변경해보면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무언가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목 자체도 이해가 문제예요.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다음 주 26일 날 치기로 했죠. 이거는 26일 날 치기로 했고요. 24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24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놀았으면 좋겠지만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시험 공부하시고 시험 대박 나세요보다는 이왕이면은 공부했는 만큼